안녕하십니까. 자, 2021년도 제2회 전기기사 필기시험 총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전기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전기기기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와 쾌로와 같이 해서 고득점을 맞기가 조금 애매하다, 좀 어렵다라는 과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. 아무래도 이제 개념도 좀 알아야 되고 수식도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현상도 좀 알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까다롭다, 그런 과목이 되는 것이죠. 그랬을 때 이 어떤 전기기기를 이번 시험을 빗대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지 한번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랬을 때 일단 뭐 계산 문제와 암기 문제로 일단 구분하는 게 필요하죠. 계산기를 눌러서 풀이해야 될 문제와 암기에서 풀이가 가능한 문제 수 구분해 보게 되면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한 7문제, 암기에서 풀이하는 문제가 한 13문제 정도 표현이 됐습니다. 물론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다라고 해서 다 계산기 눌러서 값이 나오는 형태냐, 그건 아니고 이제 개념상, 수식 전개상 또 수식 정리상 필요한 형태도 여기다 이제 같이 포함을 시켰다.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전기기기에서 계산 문제는 아무래도 이 비중 자체가 상대적으로 전력공학이라는 어떤 형태보다는 조금 많아요. 그래서 계산 문제를 다 배제해버리고 단순히 암기 문제만 가지고 시험을 준비한다 라고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. 왜냐하면 전기기기 자체가 일단 그 개념을 알고 그에 대한 현상과 거기에 어떤 적용을 할 것이냐, 어디에 쓸 것이냐, 이런 어떤 부분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상당히 많고 파생되는 영역도 좀 넓죠. 그러다 보니 요 암기만 해서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유념해 주셔야 되고, 그랬을 때 통상 이제 계산 문제가 한 7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요, 여기서 한 4문제, 적으면 한 3문제,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형태예요. 어느 정도 공부하실 때 정리를 조금만 해주셨다면.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셔가지고 풀이가 가능한 것은 되도록이면 풀려고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이번 회차도 마찬가지로 너무 좀 복잡한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. 처음 나온 계산 문제도 있고요. 그럼 처음 나온 계산 문제는 사실상 시험장에서 어떤 풀이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자주 언급됐던 형태, 또 강조하게 되는 문제들은 되도록이면 반복적으로 좀 학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통상 그래서 전기기기는 한 12문제 맞으면 이제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점수를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.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12문제라고 하는 건 그죠?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얻는 점수가 아니라 뭐 이제 다른 사람들과 봤을 때 또는 이제 전반적인 공부 시간을 봤을 때 가장 어떤 적당한 점수다.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 점수를 맞기 위해선 어느 정도는 간략하게 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. 몇 문제 출제가 됐을 것이냐. 이번 시간 17문제가 출제가 됐고요. 새로 출제된 문제는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사실 이번 시험에 같은 경우는 기존 트렌드를 좀 따라간 편이에요. 기출문제와 신출문제로 봤을 때에는. 그러니까 뭐 만약에 답을 만약에 뭐 외워서 시험을 보셨다 하더라도 크게 뭐 이렇게 뒤통수 맞는 그런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뭐 사실상 기출문제 외운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5년에서 7년치는 외우셔야 됩니다. 그렇죠? 그럼 그 문제수 상당하다 보니까요. 또 이제 실기시험에 적용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내용 전개를 하시면서 좀 정리하셨으면, 또 그런 분들은,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,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2문제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기기 쪽에서는 난이도로 굳이 따지게 되면 뭐 전 회차라든지요, 또 예년에 비해선 어떤 형태냐, 상대적으로는 할만했다. 그래서 이제 중급 난이도에서도 예년이나 전 회차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다. 그래서 중하로 한번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제 아무래도 문제 어떤 형태 흐름을 쭉 보니까 좀 많이 맞으신 분들은 한 15개도 맞으시고 그 이상 맞으실 수도 있는 거겠죠.
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은 시간으로 충분한 효과. 그래서 12~13문제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. 자, 그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풀이가 충분히 가능한 형태죠. 풀이가 가능한 문제. 제가 봤을 때는 12문제 이상이 돼줘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됐으면 싶은.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난이도는 중하. 그런데 이제 최소 12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회차 난이도다. 그 정도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.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기기기 부분이요. 이 시험 자체가 어떤 형태냐 하면 기존에 전기기기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. 뭐 직류기, 동기기, 뭐 변압기, 유도기, 정류기, 그다음 특수기기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됐는데, 그때 그 특수기기라는 형태는 사실상 직류기, 동기기, 변압기, 유도기, 정류기가 섞인 형태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질 않았었어요. 눈에 잘 안 띄었었다.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요, 그 특수기기 쪽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되고 유독 눈에 좀 띈다라는 거죠. 거기에다가 이제 전력전자 파트 얘기까지 심심치 않게 추가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오시게 되면요, 뭐 직류기, 동기기, 변압기, 유도기, 정류기 쪽 기존에 출제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형태는 뭐 의뢰 당연한 거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지만, 이쪽 얘기는 시험 보고 나오셔서 어우 문제 어려웠다 이런 것도 나오냐 이렇게들 이제 말씀을 하시죠. 그러니까 이 그 어떤 그 얘기를 풍문으로만 그 얘기를 귀로만 듣게 되면 이쪽 많이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, 통상 20문제에서 이쪽에 해당하는 문제가 많아야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.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지만 우리가 몇 개 정도 맞으면 한 12개 정도 내 실력으로 풀다면 정말 좋고, 그 다음에 찍어서 한두 개 더 맞춰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분명히 지금 최근 트렌드는 특수기기나 전력전자, 그래서 뭐 부스트나 부스터 컨버터, 뭐 그쵸? 그 다음 히스테리시스 전동기, 뭐 그 다음 서버모터, 이와 같이 조금 복잡하고 개념이 좀 어려운 거. 그 다음에 전기기기 영역에는 들어오기도 애매하고 빠지기도 애매한 뭐 BJT라든지요. 이런 형태들이 분명히 언급이 돼요. 근데 그 부분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공부해야 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자격증 시험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몇 점만 넘기면 됩니까? 60점만 넘겨주면 되는 거죠.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특수기기나 전력전자 부분은 제외시키시고 기존 내용에 충실히 진행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. 그리고 향후 쓰임새도 넓게 된다.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시고 그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꼭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전회차보다는 좀 수월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전기기기에 관련된 어떤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전력공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력공학이다라고 하게 되면 통상 우리가 이제 커트라인 60점을 넘긴다라고 했을 때 전력공학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를 좀 많이 받아야 될 과목에 속합니다. 그럼 과연 지금 현재 뭐 출제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번 시험에서 과연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. 그러면 출제된 형태 또는 경향에 대해서 분석 또는 방향을 한번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에는요, 물론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. 계산 문제와 암기 문제가 과연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됐느냐. 왜냐하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사실 많이 투자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분야죠.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.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최대 효과를 끌어내야 된다. 그러다 보니까 계산 문제에 어떤 치중해서 뭐 유도를 막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산 문제 다 스킵하시는 분도 계시고,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계산 문제가 좀 수월하니까 좀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시는 방향이나
이게 많이 좀 달라요. 그래서 과목별로 이렇게 좀 계산 문제와 암기 문제를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. 그랬을 때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계산기 직접 눌러서 풀이하는 문제와 수식 정리가 필요한 문제를 합쳐서 계산 문제다라고 했을 때 대략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다.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암기에서, 즉 계산기라든지 수식을 이제 배제하고 어떤 단순하게 문제나 답 또는 이제 내용을 외워서 풀이할 수 있는 게 이제 암기 문제 쪽이다라고 했을 때 한 1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계산 문제를 다 빼버리고 암기 문제만 달달달 외웠다라고 하더라도 글쎄요, 한 14개 정도 가까이는 갈 수 있지 않았을까.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자격증 시험이라고 하는 게 기출문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. 과거에는 거의 뭐 기출문제 100%에 육박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한 75% 정도 기출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번에 전력공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래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와 새로 출제되는 문제를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번 나눠보게 되면 기출문제가 대략 한 18문제 정도 되고요. 신출문제가 대략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. 그럼 아무래도 기출문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 아무래도 기출문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요. 수험생분들이 워낙 뭐 요즘에 자료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접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봤을 때 그렇게 어렵거나 생소한 느낌보다는 할만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기출문제가 한 18문제 되다 보니까 많이 눈에 익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점수는 조금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. 뭐 예년에 비해서 또는 전회차에 비해서. 그래서 이번 시험의 전력공학의 어떤 난이도, 뭐 어려운 걸 상, 뭐 그 다음에 아주 쉬운 건 하, 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조금 오버해서 표현하게 되면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에는 하에 해당한다.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한 15개 이상은 좀 무난하게 맞추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기출문제 비중이 좀 많았다. 그다음 신출문제 형태는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. 그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총평 이 부분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. 요 어떤 그 계획이나 플랜을 잡는데 도움이 되고자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? 기출문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. 그거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시고.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. 그러니까 풀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? 꼭 맞춰야 되는 문제,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 수가 대략 몇 문제 이상이 돼야 될 것이냐.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, 뭐 답만 외운다, 이건 조금 좀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수업을 전반적으로 쭉 듣고 기본적인 내용만 외웠다라고 하더라도 한 13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지 않았을까.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풀어서 한 13개. 나머지 이제 운이 좋아서 한 2개 더 맞으면 한 15개 정도 되는 그 정도 시험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.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력공학 형태를 앞으로 그럼 또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거냐.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본다면요. 이게 다른 과목의 형태는 지금 보게 되면 글쎄요, 뭐 기기나 설비 기준 같은 경우 설비 기준은 법령이 이제 개정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많이 좀 들어오는 편이고요. 만들어지는 편이죠. 일단 기기도 범위가 조금 확장되는 형태가 좀 나타나는데 이 전력공학은 전 시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예년에도 그렇고 크게 어떤 변화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사실 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기출문제 형태의 중요성이 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높다. 신출문제에 해당하는 어떤 빈도 또는 이제 어떤 비중이 높지는 않다.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서 기출문제 위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해 주시고 쭉 시험을 준비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
시간도 단축하고 점수는 좀 높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래서 기본기를 닦아가시면서 기출문제 위주로 준비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 시험 합격하시는데 전력공학은 큰 도움을 줄 과목이다.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네, 이 정도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전력공학에 대해서 총평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. 자, 이번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죠.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. 통상 이제 이렇게 어떤 길게 표현되다 보니까 통상 우리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전기기사 시험에서 이게 핫 이슈가 되는 뭡니까? 과목이죠. 이게 이제 2021년에 들어서 기존의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라는 그 내용이 시험 문제에 적용되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는 내용으로 시험 내용이 바뀐 겁니다. 시험 과목명 그대로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들 좀 신경 쓰시고 어려워하시고 하시죠. 예. 그랬을 때 이번 회차에서는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됐었느냐.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와 새로 나온 문제를 조금 봐줘야 되겠죠. 여기서는 왜 계산문제, 암기문제 설정 안 하냐. 아무래도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계산문제가 극히 적습니다. 어떤 이격거리 설정한다든지 지표당 높이 잡아준다든지 이럴 때 나타나는 어떤 단수 적용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문제추가 거의 좀 나오기 좀 애매하다.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암기해서 풀어야 된다. 왜? 과목 특성 자체가요. 범정이잖아요. 그래서 이건 몇 미터 이격하냐, 이건 몇 볼트 써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엔 다 외우고 있어야 풀이가 가능한 것이죠. 결국엔 다 이제 뭐가 됩니까? 암기 문제가 될 거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배제시키고 바로 이제 기출 문제와 신출 문제를 좀 구분해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기출 문제는 한 15개, 신출 문제가 한 5개 정도 출제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면 기출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요. 아무래도 지금 2021년도 지금 전회차가 1회고 지금이 2회차이기 때문에 1회차에 처음 이제 KC 과정, 한국전기설비규정이 도입이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수정과 변경이 되고 새로 추가가 된 내용의 형태가 다 이제 신출 문제 쪽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면 이 신출 문제에서 과연 KC와 관련된, 즉 올해 추가되거나 변경돼서 또 이제 언급되는 형태의 문제는 몇 문제 정도가 될 것이냐. 이건 뭐 사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이번에 도입된 한국전기설비규정의 내용으로 출제가 됐다.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상대적으로 이 3, 4문제 중에서 절반, 예를 들어 4문제가 나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2문제는 정말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출제가 됐고요. 2문제는 이 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고 하는 대략 페이지로 따지면 한 500페이지 되거든요. A4 용지로 팍팍하게 글자가 채워진 형태로. 그 중에 이제 귀퉁이에서 이제 한 도어 문제가 출제가 된 형태가 됩니다. 그러니까 과거처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 무조건 고득점을 맞기는 사실상 조금 어렵다라는 거.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쭉 이어지지 않겠느냐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어떤 이번 시험 난이도, 아주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상, 아주 쉽다 그러면 하, 또 애매하다 그러면 뭐 상중, 뭐 상하,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난이도는 이제 중에 해당한다. 그죠?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과거처럼 뭐 시험 보기 하루 전에 그냥 딸랑 뭐 외워가지고 외울 수 있는 이제 그 상황은 조금 아니다.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번에 지금 봤을 때 대략 한 몇 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었을 것이냐. 제가 봤을 때는 문제 풀이에 어려움이 없는,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를 맞춰주시면 합리적일 것이냐. 제가 봤을 때 한 13문제에서 한 15문제 정도가 맞춰지시면
되지 않았을까. 즉 자기 실력으로는 한 13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.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리미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설정하게 되면 한 15, 16개 정도는 맞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낮으면 한 13개, 많으면 한 16개. 그 정도 선이 가장 합리적인 선인 것 같다. 그래서 이 정도 맞으시려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아무래도 요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2021년이 진입하면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이 아닌 그 이전에도 계속 이어져 왔던 부분,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가 되는 영역이에요. 사실 그 부분은 뭐 기출문제가 또 거의 똑같습니다. 뭐 그 다루어지는 내용, 법령이 이제 뭐 타이틀명이 바뀌었다 하더라도. 그러므로 여러분들 일단 기존에 출제됐던 영역을 되도록이면 배제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충분히 봐주셔야 돼요. 그 부분 충분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언급되는 형태. 그래서 우리가 뭐 수업적인 형태라든지 그죠? 그다음 요점 정리나 어떤 이런 부분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을 KC 형태로 해서 적용을 시켜주시게 되면 조금 이 시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분명한 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신출 문제가 또는 그 새로 나온 형태가 단순히 숫자나 어떤 말 바꾸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문구나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. 그거 여러분들이 꼭 좀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과거에 뭐 선배들이나 친구분들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나는 뭐 하루 했다, 나는 이틀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 형태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내셔가지고 일단 기출문제 영역을 충분히 외워주시고 그다음에 얘를 추가적으로 봐주시게 된다면 시험 준비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분명한 건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실기시험에 100%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기시험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걸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2021년도 제2회 전기기사 쪽에서의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관련된 총평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